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랑하니까 전혀. 돈 앞에 사랑이 어딨어. 법적으로는 만 보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래? 결혼은 도박이다 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대표님,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사랑하니까 공동명의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도장부터 찍고 오던데 이거 진짜 괜찮은 선택인가요?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멋있다, 로맨틱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쉽게 찍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공동명의를 사랑이라고 하지만요, 그건 엄연히 현금흐름과 재산권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을 감정적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에 나중에는 내 재산 자체의 반이 그냥 잘려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 상담에서 이제 재혼 여성분이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분이 이제 좀 돈이 있는 여자야. 남자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 측에서 집을 좀 장만할 때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6개월 만에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5천을 이혼남한테 줘야 되는, 6개월 만에 이혼남한테 줘야 한대요. 알고 보니까 결혼하면서 부모님 돈으로 구매했잖아. 그거를 공동명의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부모님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구매한 집이요, 공동명의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되는 거래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까지 이혼하면서 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명의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재산을 섞는 법적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도장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님 재산까지 상대방한테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감정적으로 한 공동명의가 어떻게 내 재산을 통째로 흔드는지 그 실제 구조를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하면 나락가는 현실입니다. 아까 그 여성분 얘기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법을 한번 살펴보니까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 즉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님 돈이 증여를 나에게만 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을 하면 그 부분은 배우자에게 절대 넘어갈 수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제로 딸 계좌로 송금을 했더라도 카톡으로 결혼 축하해, 신혼집 보태라 이런 메시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 둘에게 준 돈인지 딸 개인한테 준 돈인지 불명확해진대.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경우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준 돈으로 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딸 힘들까봐 1억 보태준 돈인데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순간 부모님의 돈은 남편의 지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퇴직금이에요. 자, 여러분 퇴직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에이 설마 퇴직금은 당연히 제 돈이죠. 과연 그렇게 될까? 이번에는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한 남편의 사례인데요. 15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해서 퇴직금 1억 원을 만든 남편이에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일해서 번 1억은 내 돈이야. 근데 대법원 재판 통계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냐? 판례에 보니까요, 부동산 97%, 예금은 95%, 퇴직금은 90% 이상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와 진짜요? 본인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요? 내가 뼈를 갈아 넣은 퇴직금마저도 뺏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에요. 월급의 일부가 밀려있다가 뒤로 나오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월급으로 집세, 저축, 생활비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것처럼 퇴직금도 부부 공동 생활 결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에 빠진 이 남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생이 두 번이나 갈렸네요. 한 번은 일하다가 한 번은 또 이혼해서. 두 번째, 공동재산에는 기준이 있어요. 대표님 이렇게 다 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돈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기준이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딱 알려드릴게요. 부부재산은 딱 두 가지로 나뉜대요. 언제 생겼는지, 취득 시점, 그리고 둘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 이 두 개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첫 번째 기준, 취득 시점은요, 결혼 후에 생긴 건 무조건 공동재산입니다. 결혼 후에 들어온 소득, 급여, 사업 수익, 그리고 그 돈으로 산 집, 자동차, 예금, 주식 전부 명의 상관없이 공동재산인 거죠. 왜냐면 혼인 중에는 둘이 같이 생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벌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대요. 아 그러면 남편 명의로 산 집도 공동재산이에요? 맞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집을 단독으로 명의로 사잖아요. 그래도요, 실제로는 공동 명의로 본대. 이거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공동 명의인 거예요. 아니 집 명의는 제 거니까 제 거죠. 이게 어떻게 공동 명의입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같이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공동재산입니다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 기호도 50대 50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샀으니까 내가 더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 재판 통계를 한번 봤더니 재산분할 사건의 배우자 기여도 인정 비율이요, 40%에서 50% 인정이 약 85% 이상이 되는 거고요. 30% 이하만 인정하면 10% 미만인 거에 되는 겁니다. 즉 전업주부는 40에서 50% 정도 가져간다. 이게 데이터의 실제 통계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더 냈다고 하더라도 7대 3은 거의 안 나온대요. 법원의 기준은 우리 생각만큼 복잡하지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요. 결혼 동안 이 자란 재산은 둘이 같이 가꾼 정원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명의는요, 화분에 붙인 그냥 스티커일 뿐이에요. 결국 이혼할 때는 누가 나무를 가져왔냐 이게 아니라 같이 물을 줬냐, 이 구조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도요, 세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공동명의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요, 법은요 느낌, 사정, 사연 이런 거를 보지 않아요. 이건 내 돈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준 돈이에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분리관리와 증빙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해야 돼. 계좌나 이체 내역이나 증여계약서 등등. 이게 없으면 개인재산은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째, 부모님이 돈 보낼 때는요, 가능한 내 계좌로 받아야 돼. 본인 계좌로. 이체 메모를 어떻게 남기는 게 좋냐면 모모에게 증여, 딸 결혼자금 증여, 이렇게 메모를 남기래. 예를 들어 결혼 축하 둘이 잘 써라 이런 문구는요, 나중에 법원에서 부부들에게 준 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거지. 이거 모르고 있었죠. 두 번째, 증여 의사를 꼭 남기세요. 부모님이 여유가 되신다면 간단한 증여 확인서 한 장, 이거라도 꼭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햇별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 배우자 목 아님, 이런 문구지. 공증까지 가면 이게 베스트지만요, 최소한 서명, 날짜 이 정도는 남겨두면 큰 힘이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너무 좋은 정보네요. 세 번째, 부부 공동계좌로 바로 섞이지 않게 하는 거. 집을 매수할 때 부모님 돈이 들어온 계좌에서 바로 매도인, 집하는 사람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의 흐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부부 공동계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나오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카톡 문자를 남겨도 증거가 된다고 해요. 부모님이 이건 네가 결혼을 해도 네 명의 돈이다, 이런 메시지를 카톡으로 좀 남겨두면 나중에 증여의사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반대로 둘이 잘 써라, 사이랑 같이 집해라, 이런 말은요, 공동재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샛별이에게만 증여, 3위 누구누 아님, 이렇게 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네 번째, 요즘 집이 핫하잖아요. 공동명의로 만들면 되는 집 대 만들면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는데 공동명의를 아예 하지 말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두 사람의 그 시작을 보지 말고요, 그 집에 들어간 돈의 시작점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절대 공동명의로 가면 안 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 이혼 시 내 돈이 진짜 반토막 나는 집이라고 해요. 부모님 돈이 섞인 집 있죠. 이거는 절대 공동명의로 하면 안 되고 단독명의로 가야 됩니다. 유산, 증여, 부모님의 지원금은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야. 내 개인재산인 거죠. 그런데 이걸 공동명의로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입증이 필요 없는 공동재산이 되는 거야. 부부 공동자금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결혼 전에 사둔 집입니다. 이 집도 공동명의는 절대 금지입니다. 결혼 전에 100% 내 사유재산으로 사놓은 거잖아. 근데 결혼했다고 같이 공동명의로 하자,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는 순간 그냥 반을 상대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결혼 1년 해도 이혼을 하잖아요. 남편이랑 살았으니까 공동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명의는 공동명의잖아. 세 번째입니다. 투자용입니다. 경매하거나 갭 투자하는 거 있죠. 이거는 법적으로도요, 세금적으로도 리스크적으로도 공동명의는 비추천입니다. 투자용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채무, 위험이 붙어있는 재산이에요. 여기에 공동명의로 올리는 순간 나도 그 빚더미에 떠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면 명의가 공동이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되잖아, 그러면 반만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명인들 보면 남편이 빚을 져가지고 와이프가 그걸 다 나눠서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예요. 분할계사
재산이요 거의 지옥 난이도가 돼버리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 집이 뭐예요? 둘이 실제로 같이 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거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같이 쓰고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초에 함께 만든 재산이거든요. 부모님 돈도 없고 결혼 전 돈도 섞이지 않았고 둘이 결혼 후에 번 돈으로 산 거. 그래서 이 집이면 공동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부모님 재산 엮이지 않고 내 돈 엮이지 않고 결혼해서 우리 둘이 똑같이 엮인 돈. 그 돈으로 산 집이 제일 깔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집은요 어떤 거냐면 둘이 같이 사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같이 지키는 게 이득이잖아. 그래서 모 연예인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둘이 같이 집을 샀기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거지. 오늘 제가 이 공동명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핵심은 딱 이겁니다. 공동명의는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내 재산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법적 행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랑하니까 전혀. 돈 앞에 사랑이 어딨어.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는 거야. 팩트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는요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부모님 재산이 날아가고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봐요. 그리고 내가 쌓은 인생의 결과물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래? 결혼은 도박이다 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미있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